안녕하세요. 군사돋보기입니다. 대륙과 일본이 우리 한국에는 없는 획기적인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레이더를 개발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지상이나 해상에서도 수평선 너머를 감시 정찰할 수 있는 초수평선 레이더, 초지평선 레이더가 그것인데요. 이 레이더들은 지상이나 해상에 배치된 레이더들에게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지구 공면 효과의 문제점을 극복한 레이더들입니다. 특히 둘 중 획기적인 신개념 초수평선 레이더 개발안을 발표한 일본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으며, 만약 일본이 우리와 적대적인 관계를 형성할 경우 이 레이더 체계는 우리에게 큰 위협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륙은 수상함용 초수평선 레이더를 개발해 남중국해는 물론 인도양, 태평양 등의 전략 해안에 배치해 미국을 비롯한 서방연합군의 공격 수단들을 무려 1시간 전에 조기 탐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일본은 이보다 더 발전된 새로운 개념의 단파 대표면파 레이더를 개발하겠다고 천명했습니다. 이 같은 초수평선 레이더는 레이더로 감지할 수 없다는 스텔스 전투기는 물론 ICBM까지도 탐지해 요격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고 하니 우리 한국도 이와 같은 초수평선 레이더를 개발해야 하지 않을까 우려되는데요. 하지만 IT 강국 대한민국이 특유의 발달된 기술력, 충분한 예산과 개발 기간만 주어진다면 초수평선 레이더보다 한 단계 더 진보된 이것을 개발해 대륙과 일본의 위협 세력을 전부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장차 한국이 만들게 된다면 주변국의 초수평선 레이더를 압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신개념 레이더, 유비쿼터스 레이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 또다시 그 나라를 원래 이름대로 부르기 어려워진 상황이라 피치 못하게 이를 대륙이라 칭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전의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직진하는 특성을 가진 전파로 적 목표물을 탐지하는 지상과 해상의 레이더들은 거리가 멀어질수록 저고도에 탐지할 수 없는 사각지대가 크게 늘어나는 단점이 있는데요. 냉전 시기에 최소 수천 킬로미터 밖에서 날아오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기존의 레이더로는 절반 이상 날아와서야 탐지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거에 등장한 것이 OTH, 즉 초지평선 레이더입니다. 초지평선 레이더는 두 가지 원리를 이용하는데, 우선 첫째는 지표파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지표파를 이용하는 경우 낮은 주파수의 초장파를 사용하는데, 초장파는 회절이 잘 되기 때문에 둥근 지구 표면을 따라 멀리까지 전파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전리층 반사를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이때는 주파수가 높은 HF에서 VHF 대역의 전파를 이용하는데, HF대 전파는 성층권의 전리층에 반사되기에 지구가 둥글다 해도 수평선 너머까지 전파가 잘 전달되는 특성을 가집니다. 천장에 거울이 달려있어서 벽 너머 다른 방을 훔쳐볼 수 있는 것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지형 데이터를 만들고 이를 분석해 적의 ICBM 등을 추적할 수 있는데요. 1차로 레이더 전파를 쏘은 다음 다시 되돌아오는 반향 신호를 받아 기억해둡니다. 그리고 다시 2차 전파를 쏘아서 돌아온 반향 신호에서 기억해둔 1차 반향 신호를 빼면 그 사이에 달라진 신호만 추출해낼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할 경우 지형이나 정지된 물체에 반향 신호는 다 빠져버리고 빠르게 이동하는 물체만 레이더에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원리를 이용해 적 목표물을 탐지하는 것이 바로 OTH, 초지평선 레이더입니다. OTH 레이더는 이 같은 방식으로 수천 킬로미터에 달하는 영토를 감시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인 수상함의 레이더는 불과 40km만 넘어가도 저고도에서 날아오는 시스키밍 미사일을 탐지할 수 없다는 점을 생각하면 OTH 레이더의 감시 성능은 어마어마한 것이었습니다. 미국은 1970년대부터 이와 같은 OTH-B 방식의 AN/FPS-118 레이더를 개발해 1980년대의 모든 시험을 끝냈는데요. 엄청난 탐지거리 덕분에 초음속 항공이라 해도 미국 본토에 다다르기 1시간 전에서 1시간 30분 전에 탐지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육지 기반의 OTH 레이더는 막대한 전력을 요구하며 레이더의 크기가 정말 너무나도 거대했기에 평탄하고 탁 트인 지형에만 건설이 가능해 적군의 공격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상당수의 육지 기반 OTH 레이더가 폐기되었는데요. 하지만 미국의 방산업체인 레이시온이 해상 기반 OTH 레이더를 새롭게 개발했으며 2016년 관련 특허를 취득했습니다. 3MHz에서 30MHz 사이의 단파 대역 주파수는 전리층을 뚫지 못하고 대부분 반사되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런 단파의 특성을 이용하는 것이 초수평선 레이더인데요. 해상 기반 OTH 레이더는 송신 선박을 이용해 상공에 전파를 쏘아 올린 후 전리층에서 반사된 전파를 수신 선박이 다시 수집해 정보를 취득하는데요. 그리고 이를 위성이나 공중의 중계시설 등을 통해 항공모함에 전달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미국 해군 구축함에 탑재된 AN-SPY 1D 레이더의 탐지 범위가 400km, 이 공군의 조기경보 통제기 E3의 탐지 범위가 600km인 반면 OTH 해상 기반 초수평선 레이더의 탐지 범위는 무려 1000km에 달하는데요. 이 정도 성능이라면 충분히 인도 전역에 해당하는 340만 제곱킬로미터의 면적을 감시하며 적의 폭격기, 유도탄, 선박, 지상에 은폐된 표적을 탐지할 수 있는데요. 이런 초수평선 레이더는 저고도로 비행하는 스텔스 항공이나
유도탄에 대한 탐지 능력도 뛰어나며 대방사 유도탄이나 제밍에 강하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레이더를 벌써 대륙과 일본이 개발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2019년 1월 9일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가 보도한 바에 의하면 군사 굴기를 노리는 대륙의 과학자들이 인도 크기의 엄청난 면적을 감시할 수 있는 해군 수상 함용 초수평선 레이더를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대륙의 현재 지도자는 이 레이더를 개발하는데 주된 역할을 한 유용탄 하얼빈 공대 원사에게 국가 최고 과학기술상을 수여했는데요. 유 원사는 신화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대륙 해군이 보유하고 있는 기존의 기술로는 영해 20%밖에 감시하지 못하지만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면 전 영해를 감시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대륙은 자신들이 개발한 해상 OTH 레이더를 바다의 만리장성이라 부르며 남중국해는 물론 인도양, 태평양 등 전략 해안에 배치해 대륙 해군의 정보 수집 능력을 대폭 향상할 것이라 합니다. 하지만 이 같은 해상 OTH 레이더에도 단점은 있습니다. 그동안 지상의 초지평선 레이더 OTH는 반사율과 위치가 일정하지 않고 정확한 반사 대상의 위치를 특정할 수 없어 전투기를 탐지하는 용도로는 사용되지 못했는데요. 또한 전리층을 활용하는 기존의 OTH 레이더들은 엄청난 원거리 탐지가 가능한 반면 정작 탐지하기 쉬운 500km 이내의 근거리, 중거리 지역은 탐색할 수 없다는 어이없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이 단점을 극복한 단파 대표면파 레이더라는 첨단 레이더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 레이더는 특정 대역의 단파장 전파가 해수면을 타고 굴절되는 현상을 활용해 지구 공면 효과를 무시한 채 해상의 모든 물체를 탐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반면 탐지거리는 500km 미만으로 초수평선 레이더에 비해서는 탐지거리가 짧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각기 다른 지역에 배치된 레이더 사이트가 서로의 전파를 중첩해 정보를 융합 처리할 수 있기에 탐지 성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물론 탐지 거리도 더욱 연장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레이더들을 중첩시켜 시험해 본 결과 신호값이 3.3dB 향상되고 탐지거리는 약 21% 연장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같은 HF-SWR은 적 함정은 물론 저곳에서 날아오는 비행체, 해면 밀착형 시스키밍 대함 미사일, 순항 미사일에 대한 조기 경보가 가능함은 물론 스텔스 표적을 탐지하는 데도 용이하다고 합니다. AGM-88 함과 같은 대레이더 미사일이나 제밍에 강하다는 장점도 있고요. 이 같은 방식의 HF-SWR은 이미 소련, 캐나다, 호주, 대륙 등에서 자주 쓰여왔던 레이더이기도 한데요. 일본에서는 이 같은 HF-SWR의 프로토타입 시험에 따라 전망외 레이더 시스템의 성립성을 실제 환경에서 검증할 수 있었고 이후에는 위성 등 다른 자산과의 연계를 통해 MDA, 해양 상황 감시를 포함한 광역 연결형 항상 경계 감시 시스템을 일본 전역에 구축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아이디어가 실효성이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발상 자체는 굉장히 파격적입니다. 미국이나 일본은 해상 기반 OTH 레이더나 HF-SWR 레이더와 같은 초수평선 레이더와 함께 합동 교전 능력 CC와 같은 능력을 혼합해 감시 정찰 체계 치밀함을 더욱 높일 수 있어 보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가상 적국이라 할 수 있는 가장 위협적인 국가들이 초월적인 성능의 새로운 레이더를 개발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아직 초수평선 감시가 가능한 지상형 레이더나 수상함의 레이더가 개발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만약 우리 또한 세계적으로도 앞서가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이것을 개발해낸다면 상황은 달라질 것이라고 합니다. 그 방법은 디지털 빔 형성 기술을 적용한 유비쿼터스 레이더라는 새로운 감시 정찰 체계인데요. 유비쿼터스 레이더는 IT 강국으로 유명한 우리 대한민국이 개발하기 아주 적합하고 미래의 발전 추세에도 부합하는 레이더 체계라 할 수 있습니다. 국내 군사 매체인 국방과 기술 2007년 4월호 지상 조기 경보 레이더의 발전 방향에 의하면 유비쿼터스 레이더의 가장 중요한 응용 분야는 초수평선 레이더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초수평선 레이더는 다음과 같이 타겟이 무엇이냐에 따라 디지털 빔이 머물러야 할 시간과 갱신 주기가 판이하게 다르고 이 과정이 시간적으로 순차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유비쿼터스 레이더는 기능에 따라서 독립적으로 송신 파형과 적분 시간을 다르게 할 수 있어 각각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획기적인 성능을 가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하는데요. 현재 많이 쓰이고 있는 위상 배열 다기능 레이더는 공간에 대한 전자 주사가 먼저 이루어지고 그 다음 표적을 탐지합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로 추적에 들어가는 등 우선적으로 수행되도록 입력된 기능의 순서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기에 비교적 덜 중요한 후순위의 기능은 상황에 따라 무시될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유비쿼터스 레이더가 나오게 되면 이는 모든 방향을 동시에 바라보면서 레이더의 여러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과 같이 유비쿼터스 레이더의 송신 안테나는 모든 방향으로 다양한 파형의 에너지를 계속해서 투사하고 수신 안테나는 디지털 빔 형성 기술을 통해 좁은 빔폭을 가지는 수많은 빔을 동시에 형성하게 될 것이라는데요. 즉, 송신 에너지가 표적에서 반사되어 돌아오는 모든 파형의 표적 신호를 모든 방향에서 동시에 수신하기에 이전의 위상 배열 다기능 레이더보다 훨씬 압도적인 성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 합니다. 이 같은 유비쿼터스 레이더를 울릉도나 동해안 남단에 한 대 설치하고 서해안의 도서에도 한 대 설치한다면 한반도 전역을 한꺼번에 감시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합니다. 제주도 남쪽 해안에도 한 대가 더 있으면 더욱 완벽할 것이라는데요.
여기에 더해 UK 공군의 각종 탐지 정찰 자산이 함께 감시 정찰을 돕는다면 우리 한국은 현재 가지지 못한 압도적인 감시 정찰 능력으로 대륙에서 날아오는 J-20, FC-31 같은 스텔스 전투기도 탐지해 요격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레 추측해봅니다. 대륙 스텔스기는 그냥 레이더로 잡을 수 있을지도 모르고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군사 돋보기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